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회가 아니라 광화문 바로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 건데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말 총력전, 여론전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윤정 기자, 정태훈 기자가 좀 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개별 의원의 단식과 삭발에 이어서 연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을 총동원해서 도보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아예 최고위원 회의장을 이 광화문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최근 신변 위협으로 인해서 불참을 한 것입니다. 당 사무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불참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네, 합니다. 너무 오픈된 장소니까 뭐 대중들도 접근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윤 대통령 석방 그리고 어제 감사원장과 이 검사들의 이 탄핵 심판 기각 현장 최고위원회 열고 있는데 민주당이 각종 장애 투쟁 벌이고 있는데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좀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분위기에 좀 세기를 좀 박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좀 세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라든가 전환기 씨나 정광훈 씨가 계속해서 혹세무민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고 계몽령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헌법재판소를 믿자, 검찰을 믿자 그랬는데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고 즉시 항고도 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 같은 마치 후원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단순히 헌법재판기관을 믿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칫 헌법재판관들도 극우 세력들의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 계속해서 시위까지 하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오히려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뭐 여야 모두인 것 같습니다. 장애 투쟁, 뭐 릴레이 시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양 당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인용이 될 것 같은지 기각이 될 것 같은지 여기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은요 이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급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민주당 급하다. 예, 민주당 급하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입니다. 그때 구속 취소의 주요 사유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구속 기간은 작은 부분이고요. 공수처의 수사권, 직권 남용을 가지고 내란죄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헌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공수처가 가졌던 그 자료를 수사를 했던 그 자료가 경찰과 검찰한테 사건 자료를 이첩받아서 짬뽕시킨 상태에서 검찰 넘겨주고 그 자료가 헌재에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재가 심판했을 때 상당히 절차적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높아졌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특징을 보면요. 대규모 이제 참여인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집회 이런 건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공지도 올리면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어땠었죠? 신고 인원이 10만 명이었는데 실제 참가한 사람은 5,5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5.5%의 참석률을 보이니까 그래서 대체하는 방법이 바로 삭발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행진, 이 행진도요 국회의원하고 보좌진만 참석했습니다. 한 2, 300명 되는 규모거든요. 이렇게 소규모로밖에 뜻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조급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인데 비상계엄 선포 계기인 이 감사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요. 계엄이 이 정당성이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민정 기자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이 발언들.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돼서 뭐 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으니 윤 대통령의 탄핵도 이거 기각돼야 된다 이런 논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로 이 거대 야당의 이 탄핵 남발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탄핵안이 연이어서 기각이 된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하게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 탄핵 기각을 넘어서 탄핵이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심판 청구가 부적합했기 때문에 인용 기각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 심판을 종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각하 탄원서를 이미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 대통령실은 좀 메시지를 내는 것에 신중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에서 의원 82명이 일단 각하 탄원서까지 제출했고요. 이 기각을 넘어서 아예 각하돼야 된다. 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네요. 네, 각하 가능성이 처음에는 사실 언급이 안 됐습니다. 네. 인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가 그다음에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지금은 각하 가능성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적법 절차, 그러니까 듀 프로세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직권 남용과 내란죄를 붙여서 수사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경우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어땠죠? 대원칙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이라든가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게 맞다라고 일단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해준 거 이게 아마 크게 영향을 미쳐서 각 기각보다는 각하로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각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이라는 각자 사유를 써야 되는데 네. 기각 사유는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혐의도 많고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하지만 각하를 결정할 경우는 그 적법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판단은 아예 안 해도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덜하죠. 네. 그래서 각하 쪽으로 좀 길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헌재 안에서 4대4로 갈려가지고 네. 평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리가 길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게 길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마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인용 확신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아마 이런 논평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윤 대통령과 여권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 감사원장 기각 결정이 이게 윤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뭐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될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예상하셨습니까? 민주당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탄핵 소추가 정치적 탄핵 소추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이 없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전 정부 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방법은 결국 탄핵 소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수사, 부실한 감사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하기가 어렵죠. 안 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뭔가 잘못 내란같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위법행위 판단이 좋은데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감사원이나 검찰도 다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부실하게 수사하고 부실하게 감사한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 소추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으로 침투해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도 없이 핸드폰을 뺏었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니 헌법재판관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야당 대표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한 척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결론은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뭐 기각될 줄 알았지만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 전 기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탄핵 남발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인용된 사례가 없는데 계속 탄핵을 남발했다 하는 부분이죠. 민주당이 8.8패 기록한, 그래서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게 13건이거든요. 이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이 모두 16건인데 이 가운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단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접수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접수된 13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하고 지금 결과가 나온 8건은 모두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인용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탄핵을 남발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줄 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 폭주의 운전대를 잡아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까지 연일 발언 수위를 지금 높이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은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이 총 4억 6천만 원이다 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앞서서 이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기각을 하면서 낸 판결문에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이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 아까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 탄핵 소추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고 인정하면서도 이 좋아서 그랬겠냐라고 한 부분은 이승훈 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 같은데, 자, 이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말에 동의합니다. 좋아서 했겠냐?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 쌓여서 그랬다 그러는데요. 쌓인 거는 본인의 재판이죠. 본인의 재판이 야당 대표가 하나만 재판이 걸려서도 야당 대표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야당을 전체를 방탄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그런 정쟁 수단으로 이끌지 않겠냐, 그런 위험이 있는데 무려 5개나 재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줄 탄핵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거죠.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런 발언을 한 배경에는요, 아마 중도 보수를 상당히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생각 계산 속에는 아마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보여준 성과는요, 정부 발목 잡는 거, 본인 방탄하는 거, 이 2개가 크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로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나 민생 정책에 대해서 활발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2가지 이유, 본인의 방탄 필요성, 그리고 중도 보수에 대한 어떤 중도층 겨냥한 이제 좋은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 이유로 줄 탄핵에 대한 본인의 필요성 거꾸로 설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줄 탄핵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라. 또 권성동 원내대표 보니까 이 탄핵안 발의했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들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어요.
헌법상 권한인 탄핵 소추를 했다라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된다면 헌법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예산 낭비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25건, 9건에 4억 6천만 원 정도면 예산이 별로 낭비가 안 됐죠. 아,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한 방으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주가 폭락에 외환시장 폭등에 대외 신인도 하락에 얼마나 많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힌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거 반성하고 사과하고 내란한 거 사과하고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반성하면 민주당도 사과하고 반성하죠. 탄핵 소추했다고. 그런데 거부권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거니까 결국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가 된 거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 굉장히 무능하잖아요. 야당과 싸우고 야당 대표하고 싸우다가 결국 대통령직 그만두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위험 요소입니까? 빨리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돼서 국민들의 불안한 가장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 미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민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준호 대변인. 저는요 민주당만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헌재도 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불렀습니다. 한 번 불러서 변론을 종결했고요. 검사장들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이분들 검사들은 2번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에 얼마나 공백이 생겼죠? 98일, 100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만든 겁니다. 감사원장 자리가 비면요 공직 기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금 검사들, 이 검사장들 좀 직급이거든요. 검사장들 자리가 비게 되면 민생이라든가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민생 수사라든가 여기에 지위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소할 국민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내지 2번으로 변론 종결될 수 있는 것을 굳이 100일을 끌어서야 했느냐?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국민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네. 드릴게요. 아니 7명이 심리정족수예요. 근데 6명에서 헌법재판관 3명 빨리 임명하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결국 한 명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동네 북입니까? 심리할 수도 없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왜 빨리 심리 안 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남 탓을 잘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 헌재 탄핵 소추 줄 기각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선거 때 보면은 재판관 4대4 기각결정 나와서 그때 이제 진보 성향이니 뭐 보수 성향이니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어제 보면은 만장일치로 다 8대0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별개 의견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주요 인사하고 거기에 대한 탄핵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단순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판단 이걸 좀 다르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헌재 재판관들이 단순히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 이틀 근무하고 탄핵됐습니다. 그런데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가 뭐였죠?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이 있는 헌재 재판관이라면 이걸 민주당 편에 서서 막아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4대4로 갈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또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전원일치로 8대0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단은 매우 다르게 적용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은 현재 전원일치 기류가 지금 확고해지는 건지 최근 탄핵 심판 선고 내용 보면은 확고해지는 건지 전원일치 무조건 가야 된다. 국론 분열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인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다른 이유로 너무나 당연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왔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많이.
저는 결국 만장일치로 갈 거라고 봐요. 8대 0으로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별개의 의견이라든가 또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 단전 단수하는 포고령, 의사를 처단하는 포고령, 이건 뭐 당연히 위헌 위법적인 행위인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중대한 직무집행에 위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해서 탄핵을 기각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고요.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에 있어서는 안 될 뿐이 헌법재판관으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가 뭐 절차 등을 이유로 재판 시간을 조금 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문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또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8대 0 헌법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아까 저희가 서두에 좀 얘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각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만장일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장일치는 아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나머지 재판관 2명도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장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심정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재판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될 때 보여줬던 편향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직접 경기도도지사 시절에 밑에 부하 직원한테 직접 질문하는 걸 허용하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허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재판 불공정 진행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재판 불공정 진행의 목적은 무엇이었겠느냐. 아마도 본인이 소속돼 있는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집단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의 방향성에 맞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는요 판단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는 4대 4 각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어쨌든 어제 탄핵 심판 보면은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만은 네. 별개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서 좀 정치적 성향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이 앞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당시에 이 인용 의견을 냈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이런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주는 훈령 개정이 위헌 위법이기는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결국에는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덧붙인 건데 이 별개 의견에서 이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안 남발로 들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현재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이 엿보인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보면 이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들 보면은 보수 쪽에서 제기하는 뭐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분들이 일단 별개 의견을 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게 별개 의견으로만 냈잖아요. 네.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은 아니잖아요. 반대 의견을 내려면 반대 의견을 내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한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만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정말로 부실 수사를 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국회 측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별개 의견을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실한 수사,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 확보, 뭐 PC가 됐든 통장이 됐든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
즉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예 탄핵 사유가 달라서 전혀 뭐 이게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다,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뭐 유추의 해석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고요.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이 소신 있게 잘 정리를 해서 판결할 거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좀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추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탄핵 소추 남발 부분에 대해서 헌재와 이 대통령 심판 사이에 뭐가 연결고리 그대로 이어진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은 결론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탄핵을 남발했다.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거를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밝힐 이유가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탄핵 남발은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었거든요. 기각 사유나 네. 뭐 각각 판단할 때. 그런데 탄핵 소추가 남용됐다. 여기서 판단을 내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 남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결론 내린 상태인 것 같고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별개의 의견을 내신 분이 3분입니다. 그분들 전부 다 좀 좌파 성향, 진보 성향 판사로 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각하를 하면서 굳이 위법 사항은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최재해 감사원장을 기각을 시키면서 그냥 기각시켜주지 않겠다. 적어도 스크래치를 내고 좀 기각을 시키겠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